안녕하세요. 스타일19 임광목 대표입니다. 11월 15일 금요일 벌써 불금입니다. 오후 3시 38분 장마감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매일같이 거의 매일같이 업로드를 해드리는 저희 스타119 채널 유튜브에서요. 어제처럼 11월 14일 목요일 어제 날짜죠. 어제 날짜처럼 이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보고 싶다, 배우고 싶다, 수익 나고 싶다 이런 썸네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요. 아마도 다른 유튜브에서는 전혀 들을 수 없는 내용, 그리고 또 서점에서 팔고 있는 주식 관련된 책 같은 데서는 절대로 들을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을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공개를 해드리는 그런 내용을, 그런 컨텐츠를 담고 있는 날이니까요. 이런 썸네일이 올라오면은 뭔가 알아두면 굉장히 유익한, 뭐 수익 몇백만 원 내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송들은 꼭 놓치지 마시고요. 어제 보면 그래도 6명이 좋아요를 눌러주셨어요. 어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이 6분은 그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걸 잘 활용을 하셔서 오늘 수익도 가능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제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하고 연배가 비슷하신 분들은 그 수학의 정석, 아마 그 빨간색 표지로 돼 있던 그 수학 정석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테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 표지의 모양은 바뀌었겠지만, 그리고 저는 사실 학력고사 세대예요. 수능 세대가 아니고 학력고사 세대. 그리고 물론 이제 학력고사하고 수능하고 전체 수험생들이 똑같은 시험 문제를 풀고 그 점수에 맞춰서 그 학교를 선택하는 그런 구조는 똑같았는데, 저희 때는 학력고사라고 불렀고, 저 같은 경우에는 특히 88년도 학번인데, 그때는 똑같은 예를 들어서 고려대를 지원한 학생이나 뭐 서울대를 지원한 학생이나 연세대를 지원한 학생이나 똑같은 시험을 보는 거는, 똑같은 시험 문제를 푸는 건 맞는데 그 방식이 좀 달랐어요. 그 당시에 학교를 먼저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서울대를 선택을 하든 고대를 선택을 하든 그 연대를 선택하던 그 똑같은 시험지를 푸는 건 같지만 자기가 선택한 학교에 가서 시험을 봤고요. 그리고 또 저희 때는 또 특히 주관식 그 저승사자 같은 그 주관식이 도입이 된 첫 해였기도 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저는 그때 그 학력고사 시험 문제가 한 9과목을 봤던 것 같아요. 9과목을 봤던 것 같은데, 제2외국어까지 해서 9과목을 봤던 것 같은데, 요즘은 뭐 영역 해가지고 4개 영역인가요? 이렇게밖에 시험 안 보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요즘 뭐 수능 세대들이 공부하기 어렵다고 하는 거는 너무나도 엄살이다. 제가 보기에는 저희 때는 대입이 더 힘들었다. 그리고 저희 때 벌써 60만 명이 넘었었어요. 그 수험생이요. 그런 거 따져보더라도 지금은 인구수도 줄어서 수험생 수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수능 가지고 엄살을 부리면 안 되지 않을까. 그런데 어쨌거나 요즘 수능생들도 이 수학의 정석, 표지는 바뀌었지만 수학의 정석을 가지고 수학 공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홍성대 씨가 쓴 수학의 정석이란, 그 정석이라는 어떤 대명사가 됐을 정도로요. 그 정석은 중요한 것이다. 자, 오늘 제가 어제 수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수학의 정석을 가지고 설명을 시작을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이런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주식의 정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이 수학의 정석도 수준에 따라서 기초 정석, 기본 정석, 핵심 정석, 실력 정석. 저희 때는 그렇게 있었거든요. 자, 오늘 그 주식의 정석에 있어서 저희 유튜브에서 어제 다뤄드린 내용은
아까 다른 데서 아마 어제 같은 내용을 전 세계에서 미리 예상을 해준 유튜브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책에도 나와 있지 않는 내용, 그리고 수학의 정석에 대비해서 주식의 정석으로 보면 실력편에 해당되는 좀 난이도가 있는 그런 내용이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제 혹시 방송 놓치신 분들은 어제 거 보시고 또 오늘 거 이어서 보시면은 앞으로도 활용하시기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시장을 이 세 가지 축에서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그 시장의 포인트들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시장의 포인트들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축에서 한번 그 설명을 드리고,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고, 또 시장이 정말 그렇게 움직였는지 뭐 팔로우업도 해볼 테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식의 정석, 실력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방송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축에서요. 반대매매. 제가 반대매매에 대해서 코스피부터 말씀드려야 돼. 아이고, 죄송합니다. 항상 이러네요. 영타가 나올 때는. 코스피부터 말씀드릴 때 그 반대매매의 그 기준이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2400 이하다. 2400 이하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코스닥 기준으로는 어디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제 방송 보시면 있어요. 670선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삼성전자 기준으로는 얼마라고 말씀드렸습니까? 49,000원 정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차트를 한번 보실까요? 차트를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삼성전자 차트 보시면은요, 어제 종가 49,900원이니까 49,000원 찍고 오늘 급등 나왔죠? 역시 반대 매매 라인을 밟았구나. 반대 매매 라인을 밟았구나. 이거 먼저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코스닥 한번 보세요. 코스닥 오늘 저점이 668이었으니까 670, 아까 반대매매 라인을 670으로 본다고 했죠? 역시 오늘 반대매매 라인을 밟고 나서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왔구나, 이렇게 예상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코스피는 어땠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코스피도 보시면은 여기 네모난 그 박스 안에 오늘 저가가 2390이니까 역시 2400 이하에서 반대 매매 라인이다라는 거가 확인이 됐고, 역시 오늘 이렇게 양선, 고가에서 좀 밀렸잖아요. 고가에서 밀렸기 때문에 양봉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양전환의 성공, 그리고 상승 전환의 성공, 그리고 장중으로 따지면은 장대 양봉도 만들었던 거에 성공,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반대 매매 라인이 정확하게 나왔다. 코스피 2400 이하 아래, 그리고 아래가 맞는데, 아래 맞죠? 아래 코스닥은 670선, 그리고 삼성전자 49,000원대,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세 가지 모두 정말로 반대매매 라인을 찍고 나서 양선으로 전환이 되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내용,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스탁 119에서는 이 라인을 반대매매 라인으로 미리 알고 있었을까? 그거는 오랜 경험에 의한 거, 그리고 매일매일 지켜보는 거래량에 의한 거, 그리고 매일매일 지켜보는 종목들의 패턴에 의한 거, 그런 경험에 의한 거라는 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시고 싶으면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단타가 되든 아니면은 어떤 그 추세적인 매매가 되든 실시간으로 같이 하실 분들은, 그래서 저하고 항상 저의 문자 010-6656-9502, 010-6656-9502로 소통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거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시켜드립니다. 자, 그리고 어제 방송을 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제 방송에서 제가 이 공식 가지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오늘이 15일인데 13일 날 수요일 날의 거래량, 그리고 14일 날 어제죠, 목요일 날 장막판 대밀림 패턴, 이 두 가지를 믹스를 하면 오늘 갭상승 후에 장대 양봉이 나오는 공식이 성립한다, 이렇게 나오니까 어제
시총 관련주들은 어제 매수를 했으면은 매수를 하는 것이 맞았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죠. 이게 지금 시총 관련주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이 떠오르십니까? 시총 관련주 어떤 종목이 떠오르세요? 당연히 삼성전자가 떠오르시겠죠. 삼성전자 차트 한번 다시 볼게요. 자, 삼성전자 차트 보시면은요, 이게 수요일 날 제가 거래량, 자, 삼성전자 유난히 거래량이 여기 그 전날보다 많이 올라왔다라는 게 확인이 되죠. 이 거래량이 참 뭔가 포인트를 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제 14일 날은 어떻게 됐죠? 장 막판에 이렇게 종가가 가장 낮은 가격으로 확 밀려가지고 끝났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오늘 15일 날 어떻게 된 거죠? 어제 종가가 여기였는데 여기 위에 떠가지고 출발을 했으니까 갭상승으로 출발한 것이 정확하게 맞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9시에 개장을 하면 9시부터 9시 5분 정도 사이가 개장권이라고 할 수 있죠. 이 개장권에서 그러니까 오늘 말하자면 5만 1,000원대 가격에서 이 5분 10분 동안은 이 개장권 전일 고가권에서 움직였다라는 거 알 수 있고, 시간이 가면서 점점 봉이 올라가고 봉이 커지는 형태의 장대 양봉이 나왔다라는 것을 삼성전자에서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 공식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의 공식이었구나.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시가총액 1위에 해당되는 삼성전자가 오늘 장중에 8%까지 올랐으니까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소중한 투자 포인트의 그 내용을 여러분들께 전수를 해드린 것이구나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고,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현대차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맞죠? 그리고 하이닉스 오늘 장중에 다 3% 4%까지 다 올라왔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역시 그 어제 예상을 드린 오늘 시장의 모습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부분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보시면은 이 거래소 코스피가 양전환이 성공되고 장중에 장대 양봉을 만든 것까지는 맞지만 뭔가 좀 이렇게 위에 꼬리를 남겨놓은 것도 그렇고, 오늘 좀 물론 아까 이제 상황적으로 반대매매 라인을 밟아야 되는 반대매매 라인을 밟아야 되는 것과 갭으로 상승하는 거가 좀 상충되는 상황이었는데 두 가지가 다 이루어진 거죠. 반대매매 라인을 밟은 것도 맞고, 그리고 이렇게 양선 전환, 장중에는 장대 양봉으로 만들어진 것까지 두 가지가 다 이루어졌는데, 이게 가능하게 됐던 거는 어떤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시쳇말로 호사다마라는 얘기가 있어요. 호사다마. 저는 미신 같은 거 굉장히 싫어하고 미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체질적으로 굉장히 경멸한다라고 하는 게 맞을 정도로 미신을 안 좋아해요. 그런데 일반적인 우리가 세상에서 쓰는 말 중에 호사다마, 좋은 일에는 마가 많이 낀다. 그러니까 안 좋은 일들이 막 방해하려고 하는 게 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어떤 미신적인 그런 측면보다도, 말하는 말이 미신적인 측면보다도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에 있어서 좋은 일을 방해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변수들이 생긴다, 이렇게 정도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는데, 역시 세상의 말 중에 호사다마라는 말처럼요, 오늘 시장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전날의 거래량, 그리고 어제의 되밀림 패턴을 해서 갭상승 후 장대 양봉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삼성전자처럼 분명하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처럼 오늘 현대차 그리고 하이닉스 정도는 삼성전자의 모습에 준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오늘 그런 패턴을 보이는 거에 큰 반대 요소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반대 요소? 어떤 반대 요소가 있었습니까? 트럼프 인수위에서 IRA, 이제 전기차 보조금이죠. 전기 배터리의 보조금을 폐지하겠다. 뿐만 아니라 전기차 EV라고 하잖아요. EV에 저기 하는 EV에 감세 효과가 나오는 세제 혜택 같은 것도 다 철폐하겠다. 이런 게 오늘 이제 방해 요소로 작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전에 이 공식이 잘못하면
들어맞지 않을 수가 있을 정도로, 그렇죠? 이 공식이 들어맞지 않을 정도로 이 요소에 의해서 오늘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이쪽하고 이쪽에 연결지어서 쓰겠습니다. EV 전기차 관련주들, 전기차, 그러니까 EV 전기차 관련,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꾸 영타하고 한글이. EV 전기차 관련주들, 그 다음에 배터리 관련주들, 셀이라고 하죠. 이 관련주들이 폭락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저기 트럼프 인수위의 어제 그 조치, 그 발표로 인해서 오늘 이런 악재가 나왔어요. 이런 악재가 나오니까 이게 지금 이 공식이 잘못하면 들어맞지 않을 정도로, 왜냐하면 이 관련주들이 폭락을 했으니까. 이 종목들 중에 그 시가총액 2, 3위 하고 있는 엔솔 종목도 들어가 있고 코스닥에는 그 에코프로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오늘 장대 양봉, 이 장대 양봉을 코스닥과 코스피가 만들기 어렵게 작용하는 그 굉장히 방해하는 요소가 이 전기차하고 배터리 쪽에서 악재, 트럼프발 악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차트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 코스닥, 코스피가 다 모두 어떻게 됐습니까? 양전환 그리고 장중에 장대 양봉 형성에 성공을 했다라는 거는 이 포인트 분석, 제가 어제 여러분들께 알려드린 이 포인트 분석이 얼마나 강력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분석인가, 이걸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말하자면은 이 트럼프발 메가톤급 악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석이 들어맞았다. 이 부분은 이 분석에 대한 이 신뢰성이 굉장히 탁월하구나. 그 신뢰성이 굉장히 그 신뢰를 할 만한 부분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다음에도 또 시장 자체가 막 반대 매매 위협을 받는 이런 어려운 시장들이 오늘로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또 나타났을 때는 이런 분석을 종목에도 또 지수에도 활용을 해보는 것이 이번에 배움으로 인해서 가능하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그 EV 전기차 관련해서 저는 이제 오늘 개인적으로 좀 팩트 체크를 하나 해드릴게요. 팩트 체크. 자, 제가 그 에코프로 있잖아요. 에코프로 그 액분 전후로 따져서 말씀드릴게요. 액분 전후로 따지면 150만 원, 5대1 액분 한 걸로 따지면은 30만 원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30만 원에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150만 원일 때 그 얼마까지? 10만 원, 즉 50만 원까지 급락할 거라고 말씀드렸고, 에코프로가 10만 원 정도에서 뭐가 발표가 났죠? 액분이 발표가 났어요. 액분. 이제 액분이 발표가 나서 10만 원이 된 거예요. 근데 이거 액분 한 다음에 제가 얼마까지? 6만 원. 6만 원까지 빠질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7만 원대는 필수, 6만 원대는 선택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드디어 에코프로가 6만 1,000원까지, 6만 1,000원까지 찍었으니까 제가 그 에코프로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에코프로에 대해서 작년 150만 원 할 때, 그 액분 이후에는 30만 원 할 때부터 작년 연말쯤 될 거예요. 그때부터 에코프로 파셔야 된다, 앞으로 쳐다봐서는 안 된다. 상반기에도 이 에코프로 같은 종목들,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 배터리 종목들은 쳐다보지도 말아라, 이런 얘기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실 거죠? 그래서 에코프로가 오늘 6만 원, 6만 1,000원대까지 결국에는 그 빠지는 이 모든 경로가 이루어졌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에코프로가 지금은 좋아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에코프로는 또 좀 전기차의 상징성 자체가 있기 때문에 뭐 그 반등도 나올 것이고, 그걸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매를 하시는 거는 여러분들의 몫이 되겠고요. 제가 이제 이 전기차 관련해서, 전기차나 이 셀 관련해서 그 포트폴리오에 참고 할 만한 내용을 하나 말씀드린다라면은 LG 엔솔. 자, LG 엔솔 지난주 토요일 날 제가 주말 스페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나서 월요일 날 바로 10% 정도 급등 나왔죠. 그러면 그거는 뭐 10%에서 당연히 하루 만에 10%가 나오면은 수익 실현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트럼프 인수위발 오늘 악재가 터졌는데, 저는 오늘 종가 매매가, 종가 매매를 하신 분이 있다라면, 오늘 종가 매매를 하신 분이 있다라면 이건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음 주 월요일 날 정도에 단타 수익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종가 매매를 하신 분이 있다라면은 저는 그분들은 굉장히 감각이 주식 감각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또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정말 그런 것이었는지 또 확인이 되겠죠. 자, 오늘 시장 이렇게 정리를 해 드리고요. 어쨌든 어제 제가 용기를 내서 또 어떤 뭐라고 해야 되죠? 소신 있게 남들은 하지 않는 그런 예상을 드렸는데 그 예상이 그래도 적중을 했다. 그래서 특히 삼성전자 오늘 8%의 급등이 나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리뷰, 팔로우업을 해드리면서 왜 저희 스탁129 채널을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들으시고 저하고 소통을 꾸준하게 하시는 것이 지금처럼 시장이 너무너무 어려운 시장들 정말 수익이 문제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종목들마다 그 레벨 다운이 되고 있는 그렇다면은 어떻게든 항상 말씀드리지만 오리가 물 아래에서 막 발을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이런 것 해서 단타라도 해서 그런 것들을 보존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또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고 살아남는다고 하면은 또 조금 시기가 좋아지는 시기가 왔을 때 레벨 다운 종목들이 다시 복원이 됐을 때 그건 전체적으로 자산의 증식으로 연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그 차원에서 그런 관점에서 저희 스탁129의 유튜브를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시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게 혼자서 뭐 살짝살짝 보시기만 하시고 사실은 마음이 예쁘신 분들은 모든 일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아시지만 저는 크리스찬으로서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유튜브를 보시고 물론 그 세상에 수많은 유튜브 중에 하나일 뿐이겠지만 그래도 찾아오셔서 보셨다라고 하면은 좋아요 정도라도 여러분들이 소통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기초적인 매너는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말에 제가 여러분들께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드려야 될 것 같고 금투세에 관련된 거, 그 상법 개정 이런 거에 관련된 것도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중국 증시가 잘 안 빠지는 이유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한 번씩 다 다루어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즘 시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뭐 제가 그런 얘기를 한들 귀에 들어오시지도 않을 것 같고 그래서 나중에 조금 천천히 해야 되겠다 하면서 미뤄두고 있는데 이번 주 내일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혹시 시간이 맞으면은 제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주말 스페셜 방송을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